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 관계, 가족 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서 제대로 된 행복, 제대로 된 삶의 수준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요에 대한 솔루션 부분의 첫날이고요. 이제는 내 품에서 키우십시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남편의 관계, 즉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둘이 정서적 혼인 관계로 연결된 경우 남편은 대리 배우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전에 계속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대리 배우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남편이 쥐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대리 배우자로 어머니의 정서적 남편으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과 동시에 그 관계를 끊고 내가 새롭게 연결하는 여자의 편이 되기로 결심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동안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지금까지는 나의 정서적 남편 기능을 해왔지만, 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 아들의 소유자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소유권을 순순히 흔쾌히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이런 일은 기적에 속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성숙한 시어머니라면 애초부터 아들을 대리 배우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대리 배우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 또 차선의 결과, 보통의 결과, 최악의 결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최상의 결과는 두 여자 사이에 낀 샌드위치맨이지만 남편이 양쪽을 다 조율하고 협상을 잘 하게 만들어서 이 두 여자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처럼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선의 결과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얻어서 아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지칭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써 이 아내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만드는 이 경우도 꽤 지혜롭고 현명한 방식일 겁니다. 이 보통의 결과는 그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을 하고 중립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발생될 위험을 미리 막아내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최악의 경우는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미운 틀이 바뀌어서 양쪽에 다 미운 대상이 되고 두 여자 모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며 자신은 중간에 꽉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리 배우자 역할을 벗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혼례복과 상복이 같았다고 합니다. 즉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것은 신랑이 어릴 때 살아왔던 가정, 근원 가정 또는 원가정, 오리지널 패밀리라고 하죠. 그 원 가정에서 살아온 모든 관계와 생활 방식으로부터 죽고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사람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먼저 입장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원가정으로부터 끊고 나는 거기서 이제는 죽었고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여자의 행복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그 첫 단추는 남자가 꿰는 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원래는 혼자 있었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중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표현을 보면 현대 의학용어로 말하면 마취시켰다 이 뜻입니다. 마취라는 말은 이 자율신경, 이 중추신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죽도록 만드는 작업이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인 아담은 여자인 하와를 얻기 위해서 한번 죽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선행 조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아내 편이 되어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튼튼한 성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1차적으로 아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싫은 남자는 장가들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장가들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때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아내와 연합이 된다면 대리 배우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남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원가정과 독립을 선언하고 아내와 편히 되기를 표명하면 문제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리 배우자로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정작 당사자는 바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이 정서적 부부 관계를 연결했던 어머니와의 이 관계가 편하지 새로운 여자하고 관계 맺는 게 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면 이쪽에 가서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는 그런 남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도리어 문제가 생기면 이쪽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아내 쪽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욕을 먹는 대상이 되고, 나의 편이 돼줄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중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고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속 터져 죽은 여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해결의 주체자로 나서지 못한다면, 또 시어머니가 남편의 다리통을 붙잡고 안 놔준다면 그때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남편이 여전히 대리 배우자로 남아있다면 이 남자는 독립된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엄마의 품 안에서 알 상태로 있는, 부화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존재,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이 남자를 내 품으로 안고 와서 내가 여기서 품어서 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화의 과정이란 남의 편이었던 남편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말합니다. 남자라는 족속은 단순하게 짝이 없어서 편하게 해주는 쪽,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 자기가 밥 먹고 누리고 놀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역할 못한다고 계속 핍박하고 원망하고 다그치고 혼내는 쪽이 아니라 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고 더 인정하고 더 칭찬하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남자들이 원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더라.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고, 즉 간섭하지 않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지원 체제를 보내주면 이 남자는 점점 더 내 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 품에 들어와야 내가 찐득하게 품어서 부화를 시킬 수 있고, 부화된 존재라야 점점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내 남편이 대리 배우자라면, 시어머니의 정서적 남편이라면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서 결국엔 마침내는 내 남편을 내 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원래 내 것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무단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터무니없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결국 나는 투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싸울 수는 업장이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점점 더 뺏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우 같은 앤, 뭐 독한 앤, 또 못된 앤, 이런 온갖 욕을 먹더라도 뺏어올 건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소유권으로 인정이 됐을 때에야 나를 욕했던 사람들도 비로소 지혜로운 여자, 똑똑한 여자, 당찬 여자, 대범한 여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 건데 내 거 뺏기고 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정서적 남편을 뺏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원래 자기 남자에게로 가야 됩니다. 자기 것이나 잘 챙겨야지 왜 남의 것에 끼웃댄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 큰 자식, 독립된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부모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부모님 세대는 생존이 급급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친밀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자주 부부 세미나나 부부 학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부부 학교에 보내보면 다른 젊은 부부들의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서로가 친밀감을 만드는지 그런 걸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부부 학교나 또 부부 세미나 시행하는 단체들이 들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셔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솔루션 1편. 이제는 내 품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십시오. 내 품에서 키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